제가 서울 여의도 집회에 갔을 때가 한 3, 4만 명 왔고, 그 다음에 부산 갔을 때가 경찰 추사는 15,000명인가요? 12,000 그랬고, 실제로는 2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구 갔을 때는 경찰 추산 52,000명이었고, AI를 통해서 역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15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가서 보는 거랑 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야, 나와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보고 있다가 침묵하다 나라가 무너지겠구나라는 그 애국심에서 나온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상과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진짜 나 하나면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그렇게 나무가 하나일 때는 쓰지만 숲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각자가 느끼는 것 같고, 저도 무대 올라갈 때 와, 그 막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진짜로. 가면 갈수록 청년층의 참여가 도드라진다라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내 한번 던지겠다. 그런 결기 같은 게 있어요. 불안과 결기와 열정, 그런 것들이 뒤섞인 눈빛들을 보면은 아, 감동이죠. 막연히 그냥 대통령을 지키겠다가 아니에요. 이 체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방패막이 되어서 싸워준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좀 은혜를 갚겠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발적이잖아요. 평화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폭력 전혀 없죠. 그 대구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도 끝나는데 다들 감동하잖아요. 쓰레기 하나 없고. 진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춘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30 세대들한테 첫 번째 미안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아스팔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 모니터에서 저들 탄핵 반대 집회하네?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근데 그 뒤로 저도 알게 되고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미안하죠. 오히려 기성세대가 되고 제가 또 가르치는 강사인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고맙다는 느낌이 들었고, 세 번째는 대견스러웠어. 아, 이들이 결국은 저는 이미 많이 살았잖아요. 50년 넘게 살았지만 야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 맞다.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 더 나은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 아니냐. 맞다. 인정을 덤덤하다. 참 믿음이 갔어요. 아, 이들한테 맡겨놔도 대한민국 충분히 잘 이끌어 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몽이라 생각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 원래 2030이 먼저 개몽이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저도 나오게 되고, 그 뒤로 또 있잖아. 제 목소리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대통령 질이 아까 김성훈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마하의 벽이 40% 넘었어요. 원래 하면 잘 안 되면 50% 넘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윤석열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없었던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60% 간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국민들의 점점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구나 알게 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계속 실망해 가죠. 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뜨려 가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실망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국가 살리는 것은 이들을 대통령을 살리는 게 국가 살리는 일이라고 이제 공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참석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요. 공정과 상식과 민주주의와 개인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환길이가 그 광주 집회 가는데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오지 말아요. 민주당 부대변인 서용준과 그분하고 박지원 국회의원 셋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묻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뭐예요? 노사모 출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서통합을 강조했거든요. 대구에 강연했잖아요. 이번에 광주에 하는 게 뭐가 이상하죠? 저는 지역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자. 그리고 광주라는 게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오지 마라 가라 이런 말 자체가 월권이에요. 그럼 반민주적이죠. 그리고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메일이나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에요, 그럼?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시장 아니에요? 그들만의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만 시장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주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와라. 그게 맞지 않나요? 거꾸로 영남지방 대구는 그만 예를 들면 좌파 집회는 하지 마라. 이거는 대구시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속에서는 누구든지 어디 가서 평화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나서서 오라가라 이 자체는 2030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덧붙여서 저는 광주시장하고 박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영중한 그 국회의원들한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할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걸 다시 또 갈등으로 당신들이 그만해가지고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2030 세대들한테 뭘 남겨주려고 하냐. 이제는 좀 그런 좌우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국민 통합으로 가고 나아가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누자고 그들은 지지자 모여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판단은 과연 오지 마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들이 옳은지 아니면은 이것이 진정으로 5.18 정의를 계승하는 사람의 목소리인지는 저는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과 전라도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플러스로 이제 중도층과 정치 무관심층의 합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요즘에 호남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는 거 아시죠? 호남 분들도 특히 젊은 층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 나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바쁘죠. 또 학업하기 바쁘죠. 또 결혼하고 집 마련하기 바빠서 지친 사이클 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그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6070 세대가 전쟁 세대 또는 산업화 세대가 느꼈던 위기가 사실 존재론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청년들도 일종의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엄령이 딱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다 당황했는데 이게 뭐야? 근데 보니까 일리가 있다. 나라 위기 맞구나.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좌도 싫고 우도 싫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좌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너무 부패했다. 2024년 총선 때 전과자를 무려 100명을 뭐 출마시킨다라든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는데 검찰의 소환에 그냥 안 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이제 중도층들이 너무나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당을 찍을 수는 없고 근데 국민의힘을 봤더니 정당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온 걸 보니까 야 내가 모르는 업적이 있네? 어떤 감정이냐면은 왜 이걸 나는 이제 알았는가라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아요. 계엄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다가왔지만 내가 이 지도자를 지금을 좀 지켜줘야겠다.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어떤 심리가 많이 반영돼서 중도층, 무관심층, 청년층이 합류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했던 말이죠.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지배당한다. 이거를 다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무관심하다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딱 집어넣으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걸 알아버렸죠. 아이고 큰일 나겠다. 집회 나오는 사람 다양하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은 애국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일단 살려놓고 난 뒤에 윤석열 지지하던 반대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은 대한민국을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마음이 다 똑같다고 느껴져요. 그 벽도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 보수 정당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막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권위적인 것 같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반감이 많았고 젠더 갈등이 사실 이 양보원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을 많이 작용했는데 국가적 위기가 딱 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아젠다는 남녀냐 이미지냐가 아니고 생존과 발전과 번영이다라고 딱 이게 스위칭이 되면서 여성분들도 저희 집회나 그다음에 또 이제 보수파 진영으로 많이들 넘어오고 통계로도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다른 주제를 다루던 청년 유튜버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나친 페미 여성에 대해서 이러니까 역차별 남자들은 거꾸로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희생하는데 왜 여성 가족부도 그렇고 맨날 여성 우선으로 하느냐 그래서 남자들은 보수만에 돌았었는데 이제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라 살리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건 생존의 문제로 이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원래 구독자 성비가 계엄령 이전에는 남성 80%였어요 저희 채널은. 그래서 뭐 이거 헬스 유튜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계엄령 이후에 여성 비중이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위기 속에서 뭔가 좀 하나가 되는 풍경이 아닌가 좀 그런 또 생각.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이미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한 뒤로
그 어떤 계엄의 어떤 당위성과 어떤 근거, 그다음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깔린 자리에 그분들이 오셨고 거기에 저희가 가는 거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신드롬이라 하기도 하던데요. 없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봉선화 딱 태면 탁 터지듯이.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환길이가 딱 터뜨려두니까 바로 이거다.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했지 않습니까?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런 거 전환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죠. 이거 위기인데 같이 목소리 내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너무 이쪽이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포기하거나 이미 우리나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희망 있네. 이야.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희망과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막 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구에서 집회 때는 그 실시간으로 200만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 전에는 10몇만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200만이 됐어요. 그 동시 채널 하는 데가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바로 이거다. 우리 아직 희망이 있네. 뭉치자 이런 게 막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변호인단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 출마자 5일 만에 10만 명 됐거든요. 지금요. 저도 가입했고. 가입했어요? 예, 가입했습니다. 네, 그거 바로 같은 열망 같아요. 경찰, 그다음에 걔 사설 경호 선다고 이미 그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어. 보도가 되면 이제 오히려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만약 전환길에 대해서 가족이나 위해를 가했다면은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완전 전 국민들이 이놈들이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래 되면 이거는 책임은 그쪽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차원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집회 정해진 게 처음부터 약속이 그 3.1절까지예요. 방송활동은 요거 오늘 찍고 내일 하나 찍고 이제 끝이에요. 왜냐면 그건 이제 아내랑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전환길이가 이제 협박받으니까 이제 그만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랑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서 알았지. 원래 지금은 이제 강사잖아요. 그리고 그걸 돌아가는 걸로 원래 돼 있어요. 저 좀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하더만은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 갔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때 서부지법 사태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금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너 뭐 이렇게 폭력하다만 그건 아니야. 아빠 그러지는 않고 저는 폭력은 절대 반대합니다. 당연히 서부지법 폭력 반대하지만 왜냐면 그때 국회에서 막 소요죄를 적용할 때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를 난입했잖아요. 그걸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정청래는 진짜 그 청년들한테 폭도를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대학교 때 미 대사관 관저를 쇠방망이 들고 사제폭탄 들고 들어갔어요. 그 관저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서 응접실에서 불지르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반대, 주한미 대사의 한국 취임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도 처벌 받았잖아요. 정청래, 이재명 저한테 돌 던지세요. 과연 당신들은 떳떳하냐? 다른 사람들은 욕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정청래는. 지금은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좀 유동적으로 봐가면서 좀 이렇게 야외 집회에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일째까지 잡혔잖아요. 그때까지 그 뒤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이제 대통령직이 50% 넘었잖아요. 대전 돌고 서울 돌고 나면 60%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 뜻에 반해서 헌법재판소는 자기들 아무리 짜여진 대로 심판하더라도 기울어져 있더라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이 탄핵을 기각시키라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해서 제가 심한 말 썼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유준이 아직까지 재판 안 났잖아 판결이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대통령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5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에서 야당이야 언론에서는 부추겨가지고 빨리 탄핵시키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조기 대선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있는데 저들이 그만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배지 단계, 국회 배지 단계 누구 덕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자리 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국회의원 된 게 누구 덕분인데요. 그 속에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당정 간에 협의해서 대한민국 잘 이끌어가라 라는 취지에서 표 던져서 표 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한테 등 돌리고
모르겠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하고 똑똑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래 양심, 인간적인 어떤 도리 이런 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버리는 것은 아주 저는 배은망덕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본인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요. 죄가 없으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내가 왜냐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싶은데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빨리 재판해달라. 미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로 죄 없다 그랬잖아요. 빨리 제가 그럼 빨리 털고 가면 국민들도 좋고 국민들도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본인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힘없고 법 앞에 평등, 권력 있다고 해서 재판 지연시키고 이미 자꾸 이런 거는 2030 애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권력 있고 돈인 사람들은 재판 지연시키고 기피 신청하고 오만 이런 방법을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는 이쪽, 경제는 이쪽, 사회복지 이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얻으면 권력을 잡게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법에도 원칙이 없고 이러면 국민들은 누가 그걸 믿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말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힘없고 돈 없는 사람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이거? 그럼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잔머리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합헌 결론이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으로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위헌 신청한다라는 건데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번 합헌 판결이 난 거를 또 다시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빌어서 해제하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봐도 거짓말이 대국민적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국민 앞에서 여러 번 말이 바뀌는 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는 이미 상실이 됐고 또한 해외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걸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팩트로 어긋난 겁니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도 상실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빌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제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너무나 반민주적이고 사법체계와 그다음에 모든 법치체계를 흔드는 또 하나의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역사의 현장이죠. 지금 역사의 대한민국의 전환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현대사 제가 가르치면서 3대 민주화운동이 있었거든요. 60년 4.19, 80년 5.18, 1987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4.19 때 60년 4.19 때는 대학생들이 들고 나왔던 게 제일 컸고요. 그다음 5.18은 광주 시민들이 이런 거고 1987 때는 넥타이 바로 화이트 칼라청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이제 시위를 이끌었거든요. 많이. 지금은 이번 2025년에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대통령 복귀에 관한 이 과정은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주체였다라고 교과서에 기록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사적으로 따지면은 민주공화국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법부와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정당이 붕괴되고 있을 때 그래도 국민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거를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아마 훗날 평가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보수 운동사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이 운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본격적으로 태동된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더욱더 젊어지고 강력해지고 더욱더 정교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결과는 지켜보면 알겠죠 어떻게 될지. 네. 아무래도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독립 저널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사회에서 아직 비춰지지 않은 부분을 또 조명을 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좀 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지 현실 정치를 들어가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주 없고 저도 여전히 젊기 때문에 학업을 더 이렇게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 정치는 계획이 없습니다.